자, 공수투 16강 집합의 연산의 성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산의 성질 여기 있는 거. 가장 밑에 있는 7번 빼고는 외우는 거 아니야. 이해하는 거니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잘 보세요. 자, 우리 합집합은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원소를 합하는 거고요. 교집합은 뭡니까? 공통의 원소들만 뽑아내는 거였습니다. 1번 볼게요. 오호, A와 A의 합집합은 A에 있는 원소와 A에 있는 원소를 합하면 당연히 A 자기 자신이 되겠죠. 그 다음 교집합도 A에 있는 원소와 A에 있는 원소의 공통을 뽑으면 전체가 뽑히겠지. 둘이 똑같을 테니까. 그래서 A가 나올 겁니다. 맞죠? 그 다음 합집합 볼게요. A와 공집합의 합집합은 공집합은 원소가 없기 때문에 다 모아봤자 A만 있겠지. 그래서 A가 될 거고요. A와 공집합의 교집합은 공통인을 뽑아야 되는데 공통인은 얘는 원소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공통이 있겠어. 그러니까 공집합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전체 집합이랑 해볼게요. A랑 전체 집합의 합집합은 다 합하면 누가 돼? 전체가 되겠지. A랑 전체 집합의 교집합은 공통인 부분은 A인 부분이 되겠죠. 여기서 한번 색칠해 보면 되겠지. 우리 전체 집합 있고 A 이렇게 있을 때 우리 A를 초록색으로 색칠하고요. A래. 전체 집합을 초록색으로 그 다음 A를 노란색으로 색칠하면 둘 다 색칠된 부분은 어디야? A죠. 그러니까 교집합은 A가 되는 거야. 맞지? 자, 그 다음 우리 여집합 얘기해봤죠. 여집합은 뭐라고?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자, 그러면 우리 전체 집합을 제외한 나머지는 없겠지. 전체를 제외한 나머지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공집합이 될 거고, 공집합의 여집합은 아무것도 없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가 되겠지. 그러니까 공집합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이 될 겁니다. 약간 뭐 철학적이지 않니? 아무것도 아닌 것의 나머지는 세상 전체가 된다. 그치? 자, 그 다음 5번 볼게요. 여집합의 여집합. 아닌 거에 아닌 것은 다시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겠지. 내가 아닌 것에 아닌 것은 나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의 부정은 긍정 A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볼게요. 6번. A와 A가 아닌 것을 모두 합하면 전체 전부가 됩니다. 피자를 좋아하는 사람과 피자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을 모두 합하면 전 세상 사람이 될 거야. 피자를 싫어하던 피자를 뭐 좋든 싫든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던 모두 다 피자를 좋아하는 건 아닌 사람에 속하니까 피자를 좋아하는 사람과 피자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을 합하면 세상 전부에 있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 다음 A와 A의 여집합의 교집합이라는 거는 A와 A가 아닌 원소들이 공통인 게 있을까? 없겠죠. 없겠죠. 그러니까 얘는 공집합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는 외우는 거 아닙니다.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고요. 그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빨라질 때까지 계속 연습을 하는 거야. 자, 7번 중요합니다. 자, A 차집합 B, A에서 B 집합을 뺀 거, A 차집합 B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과 같습니다. 자, 내가 뭐라고 써놨어요? 차교디어라고 썼습니다. 얘가 뭐 해주린 말이냐면 차집합을 우리 이쪽에 차교디어 써놓으세요. 교집합으로 바꾸면 우리 여기까지 진짜 해볼 거야. A 차집합 B가 있습니다. 그러면 차집합을 교집합으로 바꿔. 그러면 뒤에 있는 집합이 뒤에 있는 집합은 누구 얘기하는 거야? B를 얘기하는 거야. 여집합이 된다. B에 있는 집합이 여집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A 차집합 B는 A교 B의 여집합이랑 똑같다는 겁니다.
그 반대도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뭐를 교집합이랑 여집합이 뒤에 있으면 얘는 A 빼기 B로 바꿀 수 있다. 이거 진짜 맞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A, B가 있을 때 A 차집합 B는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맞죠? 맞죠? 그러면은 우리 A교 B의 여집합도 한번 볼게. 자, A 색칠해 보겠습니다. 노란색으로 색칠할 거고요. 그 다음 B의 여집합 색칠해 보겠습니다. 초록색으로 B가 아닌 부분들 색칠해 볼게요. 그러면 둘 다 색칠된 부분은 어딥니까? 이 부분이 되겠지. 그러니까 둘이 똑같다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이해가 바로 되지 않거든. 그러니까 얘는 외워줘야 돼. 차교 D여. 차집합을 교집합으로 바꾸면 뒤에 있는 집합 여집합이 된다. 차교 D여. 차집합을 교집합으로 바꾸면 뒤에 있는 집합이 여집합이 된다. 요렇게 해볼 수 있겠습니다. 요거 꼭 외워주시고요. 자, 그 다음 포함관계 여러 가지 표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포함관계가 나와 있어. A는 B에 포함한다 라는 거는 여기 B가 있으면 A가 안에 쏙 들어간다는 거야. 그러면 얘를 큰 거랑 작은 거의 느낌으로 갈게요. B가 큰 거고요. A가 작은 겁니다. 그치? 작은 거는 큰 거에 포함됩니다. 맞죠? 우리 여기서 이제 얘랑 포함관계랑 똑같은 표현을 8개를 배워볼 겁니다. 똑같은 표현을 8개를 배워볼 거야. 자, 보세요. 자, A 교집합 B는 공통인 L을 찾는 거죠. 그러면 교집합은 작은 게 나옵니다. 포함관계일 때는 교집합은 작은 애가 나와. 그 다음 합집합은요. 합집합은 큰 애가 나와야 되겠지. 우리 합집합은 A랑 B를 모두 합치면 큰 쪽이 나오겠죠. 그래서 B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중요합니다. 3번.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빼면 봐봐. 지금 A가 있는데 B에 해당하는 애를 다 빼. 그러면 A 전체가 다 사라지겠죠. 작은 거에서 큰 걸 빼면 그러면은 공집합이 된다. 우리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빼면 공집합이 되는 거예요. 그쵸?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 A는 홀수야. B는 자연수야. 홀수 1, 3, 5, 7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자연수인을 다 빼봐. 그러면은 홀수 다 사라지잖아. 그래서 공집합이 된다는 거예요. 작은 거에서 큰 걸 빼면 공집합이 된다는 겁니다. 작은 거에서 큰 거 빼면 공집합이 되는 거고. 그 다음 4번은 뭐야? 차교 뒤어 쓰는 겁니다. 차집합을 교집합으로 바꾸면 뒤에 있는 집합이 여집합이 생긴다. 그러면 결과는 똑같겠죠. 차집합이랑 결과가 똑같아야 되니까 공집합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 여집합을 하면은 상황이 반대가 됩니다. 리버스 세계관이야. 자, 우리 A랑 B가 있을 때 A가 작은 거, B가 큰 거였어. 그래서 포함관계가 이렇게 됐는데 여집합을 쓰면요. 작은 거에 나머지니까 얘가 큰 쪽이 되고 큰 거에 나머지니까 얘가 작은 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함관계가 어떻게 돼? 반대로 성립을 하는 겁니다.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 번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벤 다이어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B가 크고요. A가 작습니다. A의 여집합이라는 것은 노란색 범위가 될 거예요. 여기 있는 A를 제외한 부분이죠. 그 다음 B의 여집합이라는 거는 B를 제외한 부분입니다. 면적을 따지고 봤을 때 노란색의 면적이 훨씬 더 크다는 거 알 수 있겠고요. 파란색의 면적이 더 작고 파란색으로 칠해진 부분은 모두 노란색에 포함된다라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리버스 세계관이야. 여집합이 붙으면은 포함관계가 반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포함관계가 반대가 된 걸 그대로 얘랑 똑같이 써먹는 겁니다. 교집합은요, 큰 거 작은 것 중 누가 나와? 작은 게 나와. 이번엔 작은 게 누구야? B의 여집합이야. 합집합은요, 큰 거 작은 것 중 뭐가 나와? 큰 게 나와. 이번엔 큰 게 누구야? A의 여집합이 큰 겁니다. 그 다음 작은 거에서 큰 걸 빼면은 공집합이다. 요거 기억하라 그랬죠. 작은 거에서 큰 걸 빼면 그러면 그 값은 공집합이 됩니다. 작은 거에서 큰 걸 빼면 공집합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8가지의 표현이 뭐랑 똑같다고? 포함관계를 나타내고 있다고요. 포함관계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니까 여기 갑자기 띡 6번을 보더라도 A가 B에 포함되는구나 라는 거를 거꾸로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띡 3번이 나타나더라도 A가 B에 포함되는구나 라는 거를 알아두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는 바로 다 쓸 수가 있어야 됩니다. 8개를 모두 다 포함관계가 하나 나오면 그러면은 8개를 쭉 쓸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드모르간의 법칙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모르간의 법칙은요, 드모르간이라는 사람이 만들었겠지. 뭐냐면 우리 전체 여집합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합집합의 여집합은 내가 표시해 놨죠. 어떻게 되는 거야? 파란색으로 색칠한 부분이 되겠죠. 파란색으로 색칠한 부분이 되겠지. 그러면 얘는 뭐와 똑같다?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교집합과 똑같습니다. 여기 너무 정신없이 되어 있는데 다 지우고 다시 해볼게요. 자, 우리 A의 여집합 파란색으로 색칠해 볼게. 아니, 초록색으로 색칠해 볼게. A의 여집합. A의 여집합은 초록색으로 색칠해 봤습니다. B의 여집합 노란색으로 색칠해 볼게요. 그랬을 때 둘 다 색칠된 부분, 교집합은 뭐야? 공통이니까 둘 다 색칠된 부분이 있겠죠. 둘 다 색칠된 부분은 어느 부분이 돼? 이 바깥쪽 부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둘이 똑같다는 거 알 수 있겠지. 그지? 그래서 얘를 어떤 식으로 생각하느냐면 여집합을 분배해 주는 거야. 근데 여기서 분배할 때는 A에도 분배해주고 여집합은 뭐라고? 부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A가 아닌 거 A의 여집합이 나오고 그 다음 합집합도 부정해주는 거야. 합집합이 아닌 거 뭐야? 교집합으로 바뀌고요. 그 다음 B도 부정해주는 겁니다. B가 아닌 거 B의 여집합이 되는 거지. 그래서 부정을 3번 해주는 거예요. 그게 드모르간의 법칙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교집합일 때도 한번 알아볼게. 얘 A 교 B의 전체 여집합이 되면 드모르간을 써서 A의 부정, 교집합의 부정, B의 부정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요것이 바로 드모르간의 법칙이고 드모르간의 법칙은 거꾸로 묶어주는 것도 가능해. 분배를 했다면 거꾸로 묶어주는 것도 해줘야 되겠죠. 봐봐, 우리 나타나세요. A 여집합, 합집합, B 여집합을 우리 여집합이 2개나 보이잖아. 그러니까 묶어주는 거야. 묶어줬을 때 거꾸로 부정하면 되겠지. A의 여집합의 부정, A. 합집합의 부정, 교집합, B의 여집합의 부정, B로 요렇게 묶어주면 되겠다. 거꾸로 가는 것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잘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대칭 차집합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대칭 차집합이라는 애는요. 애는 어떤 애냐면 요렇게 AB가 있을 때 A에서 B를 뺀 차집합, A 차집합 B, B에서 A를 뺀 차집합, B 빼기 A 차집합 요 2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얘는 대표 문제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A단계 627에서 639번 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풀고 채점하고 틀린 것까지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도록 할게요. 자, 좋습니다. 668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68은요. 668은 항상 옳은 것을 얘기하는 거죠. 항상 옳은 것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 얘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 모두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모두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1번 일단 벤 다이어그램으로 얘기를 해볼게. 잘 봐봐. 우리 여기 U가 있어요. 그 다음에 A랑 B가 있겠죠. 그랬을 때 U에서 A의 여집합을 빼는 거야. A의 여집합이라는 거 초록색으로 색칠해 볼게요. 그러면 A의 여집합이라는 거는 뭐야? A의 여집합은 초록색으로 색칠한 건데 전체에서 초록색으로 색칠한 부분을 뺀 거는 색칠 안 된 부분을 찾는 거죠. 색칠 안 된 부분 누굽니까? A예요. 그러니까 얘는 A가 돼야 되겠지. 그러니 벤 다이어그램으로 무조건 풀리는 겁니다. 벤 다이어그램으로 무조건 풀 수 있어야 되고 우리는 여기서 연산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 거거든. 근데 벤 다이어그램으로 연산이 막히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어떻게든 풀어내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연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전체 집합 빼기 A의 여집합입니다. 그러면 우리 차집합이 쓰였으니까 차교디어 한 번 더 씁니다. 차교디어. 차집합을 교집합으로 바꾸면 뒤에 있는 집합이 여집합이 된다. 여집합의 여집합은 뭡니까? 자기 자신이 되죠. 그러니까 결국 전체 집합 교집합 A가 되니 전체 집합과 A의 교집합은 A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2번. 자, 2번 보겠습니다. A가 아닌 것과 A의 교집합은 없겠죠. 그치? A가 아닌 것과 A인 것에 공통이 있겠냐고. 없지. 그치? 자, 그 다음 전체 집합이 합집합에 속한다. 전체 집합이 합집합에 속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누가 더 큰데? 전체 집합이 크잖아. 그러니까 큰 게 어떻게 작은 거에 속하겠어. 그러니 얘도 안 되겠고요. 뿅뿅. 2번은 되는 거죠. 그 다음 전체 집합의 여집합이라는 거는 뭐랑 똑같았습니까? 공집합과 똑같았죠. 어떤 집합이 공집합에 속한다고요? 아예 안 되지. 그 다음 여기 얘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5번 연산으로 풀어볼게요. 전체 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입니다. 그러면 내가 교집합과 여집합이 나왔을 때 교집합과 여집합이 나왔을 때 우리 뭐로 바꿀 수 있다? 차집합으로 바꿀 수 있다 그랬죠. 차교디어의 리버스인 거야. 교집합과 뒤에 여집합이 있으면 차집합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전체 집합에서 B를 뺀 거, B가 아닌 거니까 B의 여집합이 나와야 되겠죠. B의 여집합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땡.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벤 다이어그램 이용하면 모두 다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671 포함관계 나왔습니다. 포함관계 나오면 여러분들이 8개 무조건 써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A 교집합 B가 A래. 공통인 애가 A라는 거는 큰 거 작은 것 중 교집합은 작은 거가 나온다 그랬지. 그러니까 어떤 관계야? 지금 B가 크고 A가 작은 거야. 그지? 그러면 포함 관계가 A가 B에 포함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써야지. 어떻게? A랑 B의 교집합은요. 큰 거 작은 것 중 작은 게 나오고요. A랑 B의 합집합은요. 큰 거 작은 것 중 큰 게 나오고요. 그 다음 빼는 거였어. 어디서 얻은 걸 빼? 작은 거에서 큰 걸 빼면 전체가 빠지니까 공집합이 된다는 거였고. 차교디어 써야 되겠지. 차집합을 교집합으로 바꾸면 뒤에 있는 집합이 여집합이 된다. 결과는 똑같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은 뭡니까? 둘 다 여집합을 해주는 겁니다. 둘 다 여집합을 하면 포함관계가 반대, 리버스 관계가 된다. 이렇게 되면 이제 또 하는 거였습니다. B의 여집합과 A의 여집합의 교집합은 작은 게 나와야 되죠. B의 여집합과 A의 여집합의 합집합은 큰 게 나와야 되죠. 그 다음
작은 거에서 큰 걸 빼면 공집합이 된다. 요렇게 8개를 쫙 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찾아서 골라보도록 할게요. A, B의 합집합은요, 큰 게 나와야 되겠지. B가 나오는 거 맞겠고요. 그 다음 B의 여집합은 A의 여집합에 속한다. 여기 찾아놨죠. 오케이. 그 다음 A 여집합과 B 여집합의 교집합은 작은 게 나와야 돼. 근데 지금 작은 게 누구야? B의 여집합입니다. 그러니 오케이. A에서 B를 빼면 공집합이다. 우리 작은 거에서 큰 거 빼면 공집합이다. 맞고요. 그 다음 우리 교집합과 D의 여집합이 나왔으면 뭐로 바꿀 수 있어요? B 빼기 A 차집합으로 바꿀 수 있죠. B에서 A를 빼면 어느 부분이 남아? 이 부분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공집합일 순 없겠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에요. 자, 그 다음 6, 7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집합은 마이, 마일, 0, 1, 2, 3, 마이부터 3까지의 정수고요. A는 마이 0일, B는 마이, 마일 0입니다. 자, 우리 여기 봐봐. 또 합집합이 나왔는데 두 개 중 하나가 나왔어. 포함 관계라는 겁니다. 누가 작고 누가 큰 거야? 합집합이니까 여기가 큰 거야. 그럼 얘가 크고 얘가 작은 겁니다. 그러니까 B-A가 어디에 포함된다? X에 포함된다. 그 다음 또 합집합이 나왔어. 그러면 얘가 큰 거야. 그러니까 X가 큰 거고 A가 작은 겁니다. A도 어디에 포함돼요? X에 포함돼요. 그치? 그러면은 해보자. B 빼기 A라는 거는 뭐야? B에 있는 집합 중에 A에 있는 거 빠져. 마이너스 2, 0 빼고 누구만 남아? 마이너스 1만 남죠. 얘가 X에 포함된다는 거고요. A는 뭡니까? 마2, 0, 1. 이 X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이걸 만족시키는 집합 X의 개수인 거야. 그러면 어떻게 구해? 우리 부분 집합의 개수로 구합니다. 자, 보세요. 전체 집합은 원소가 몇 개? 6개예요. 그러면 전체 부분 집합은 2의 6제곱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이 X에 마이너스 1 무조건 포함해야 되고요. 마이너스 2, 0, 1도 무조건 포함해야 됩니다. 4개의 원소는 마2, 마1, 0, 1의 4개의 원소는 반드시 포함시켜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얘네는 포함 여부가 정해졌으니 포함된 애들 빼면 2의 제곱 4, 4개가 되겠다. 자, 그 다음 6, 8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집합 있고요. A 있고요. B 있습니다. 다음에 원소의 개수를 구하여라. 그러면 얘를 간단하게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여집합이 보이지? 이쪽부터 먼저 해봅시다. 여집합이 같이 보이니까 우리 전체의 여집합이 있으니까 누구? 드모르간을 쓸 거예요. 드모르간은 뭐? 얘 부정이야. 그러면은 A 여집합의 부정은 A가 되겠고요. 합집합의 부정은 교집합이 되겠고요. B 여집합의 부정은 B가 되겠습니다. 얘는 얘랑 똑같구나.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 A 합집합 B와 A 교집합 B의 합집합을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A 합집합 B랑 A 교집합 B 중에 누가 더 커? 다 합치면 누가 돼? A 합집합 B가 되겠지. 결국 우리는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A는 1357, 그 다음에 B는 1467. 여기 중복되는 애들 빼고 채워줍니다. 원소의 개수 몇 개예요? 6개. 간단하게 하는 것까지 당연히 해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86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86 갈게요. 자, 우리 차집합이 나왔어요. 얘랑 같은 집합을 찾으래.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얘도 한번 그려보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모두 그리면 답이 나올 겁니다. 연산이 힘들다면 그렇게라도 해야 돼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무조건 풀리는 거야. 자, 근데 우린 연산으로 얘를 간단히 바꿔보겠습니다.
자, 차집합이 나오면 우리는 뭘 떠올립니까? 차교디어. 차집합을 교집합으로 바꾸면 뒤에 있는 집합이 여집합으로 바뀝니다. 걔를 여기다 써먹어 보겠습니다. A, 교, B의 여집합. 그 다음 여기다도 써먹어 보겠습니다. 가운데는 그냥 놓고요. A, 교, C구나. C의 여집합. 그 다음은 이제 이 차집합을 또 차교디어로 바꿔주는 거야. A, 교, B의 여집합. 그 다음 교집합으로 바꾸면 뒤에 있는 A, 교, C의 여집합이 여집합이 된다. 차교디어를 쓴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여기 드모르간 써줘야 되겠죠. 드모르간 쓰겠습니다. A, 교, B의 여집합, 교집합. 그 다음 얘 부정, A의 부정, A의 교집합. 교집합의 부정, 합집합. C 여집합의 부정, 다시 C로 돌아오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은 이제 보면 여기 교집합이 있고요. 합집합이 섞여 있어. 그럴 때는 분배 법칙을 해줍니다. 어떻게? 얘를 하나라고 놓고 그 다음에 이 교집합까지를 분배를 해줄 거예요. 잘 보세요. 옆에다 쓸게. A 교집합, 노란색은 그대로 써. B 여집합의 전체 교집합. 그 다음에 A 여집합이랑 분배를 해줬죠. 그 다음 가운데 있는 합집합은 그대로 써주시고요. 이렇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노란색 한 번 더 그대로 써야 되겠죠. A 교집합, B 여집합. 교집합까지 그대로. 그 다음에 C의 분배를 해주는 거야. 요렇게. 자, 그러면 이제 얘를 풀어보자. 자, 여기는 모두가 교집합이니까 순서를 바꿔도 상관없겠습니다. A교, A 여집합, 교, B의 여집합. 요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 여기는요. 뭐 일단 그대로 둡시다. 자, 그러면 A교와 A 여집합의 교집합입니다. A인 것과 A가 아닌 거의 교집합이니까 얘는 공집합이 될 거야. 그치? A인 것과 A가 아닌 것의 공통은 없어. 그러면 공집합과 어떠한 집합의 교집합은 원소가 없는데 공통원소가 어디 있겠어? 얘 자체가 뭐가 된다? 공집합이 된다. 그러면 공집합과 어떠한 집합의 합집합이 되겠죠. 다시 한번 정리할게. 공집합과 그 다음에 A, 교, B의 여집합, 교, C가 되니까 얘의 합집합은 얘 자체가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찾으면 되는 거야. 얘랑 똑같은 애를 찾으면 되는 거고 그 과정을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얘는 뭐냐면은 여기 여집합이랑 교집합을 묶어서 차집합으로 바꿔줄 겁니다. 어떻게 해요? A교 C의 교집합 B의 여집합이 되면은 누가 보여요? 교집합과 여집합, 교집합과 여집합이 보이니까 차교디어의 리버스 차집합으로 바꿔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정답이 됩니다. 얘가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요거 5번이네. 요렇게 연산으로 풀어주는 거고 연산이 어려우면은 연산에서 하다가 막힐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풀면 무조건 풀립니다. 그거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 694 보겠습니다. 우리 배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잘 보세요. 자, 봐봐. 전체 집합은 지금 1부터 100까지야. AK라는 거는 K의 배수를 모아둔 거래. 자, 그러면 이제 보자. 여기 A3 있지. A3이라는 애는 누구야? 3의 배수를 모아둔 거니까 369 쭉쭉쭉 가겠고요. 어디까지? 99까지입니다. 그 다음 A4는 뭘까? A4는요. 4, 8, 12 쭉쭉쭉 해서 어디까지? 100까지겠죠. 그 다음 A6은요. A6은 6, 12, 18 쭉쭉쭉 해서 96까지입니다. 요렇게 됐을 때 요렇게 됐다 생각하고 이제 보는 거야.
그래서 여기 이 배수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교집합이야. 교집합이야. 자, 그래서 봐봐. A3과 A4의 교집합을 보자. 그러면 A3은 3의 배수. 그 다음 A4는 4의 배수. 교집합은 뭡니까? 공통이네야. 3의 배수이면서 4의 배수이네. 그러면은 얘는 뭐랑 똑같겠어? 12의 배수랑 똑같겠지. 최소 공배수의 배수. 3의 배수이면서 4의 배수인 애는 12의 배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집합이 공배수가 된다고요. 교집합이 공배수가 된다고. 그러면 A3과 A6의 교집합은 3과 6의 공배수는 뭡니까? 6이죠. 그러니까 A6이 됩니다. A4와 A6의 교집합은 뭡니까? 4와 6의 공배수니까 A12, 12의 배수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요러한 거를 알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교집합이 많을수록 편해지니까 뭘 해줘요? 분배 법칙을 해줄 겁니다. A3 교집합을 요렇게 분배를 해줄 겁니다. 여기다 써볼게요. A3 교집합 A4. 그 다음 가운데 있는 합집합으로 연결해 주고요. 그 다음 분배해 줘야 되겠죠. A3 교집합 A6.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된다? A3, A4의 교집합은 공배수니까 3과 4의 공배수 A12가 될 거고요. 그 다음 A3과 A6의 교집합은 3과 6의 공배수 A6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봐봐. 우리 얘는 뭐야? 12의 배수야. 얘는 뭐야? 6의 배수야. 얘네를 모두 합하면 6의 배수인 애랑 12의 배수인 애들을 모두 합해보자는 거야. 6의 배수는 6, 12, 18, 점점점 되겠지. 그래서 96까지. 12의 배수는 12, 24, 36, 점점점 해서 어디까지니? 8하면 얘도 96까지지. 얘네들을 모두 합치면은 우리 6의 배수에 다 뭐가 포함되어 있어? 12의 배수가 포함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 원소들을 모두 합치면 얘는 6의 배수가 되겠죠. 그치? 그래서 요렇게 A의 6의 원소를 구하는 것과 같고 1부터 100까지 중에 6의 배수는 총 몇 개가 있습니까? 그건 어떻게 해? 100을 6으로 나누면 되죠. 그러면 16개가 있네요. 원소의 개수는 몇 개? 16개.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자, 그 다음 698 보도록 하겠습니다. 698 볼게요. 우리 조건부에서 방정식이나 부등식이 나오면 풀어서 해를 찾아주면 됩니다. 얘 풀어볼까요? 그러면은 x-4와 x 플러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면 뭡니까? 사이값이죠.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야. a 다시 한번 써볼게요. a는요. x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 b는 우리가 알아 몰라? 몰라. 근데 뭐만 알아? 사이값이라는 것만 알아. 사이값이라는 것만 알아. 그래서 우리 b를 요렇게 놓읍시다. 어떻게? x바 알파보다는 크거나 같고 베타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랬을 때 교집합은 뭐야? 교집합은 2에서 4 사이래. 자, 이제 수직선에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여기 수직선 그리고요. 마이너스 1과 4 숫자로 정확히 나온 애들부터 먼저 합니다. 요 사이값이 A예요. 근데 교집합이 뭐가 돼야 돼? 교집합이 2와 4 사이가 돼야 돼. 그러면 여기에 뭔가 2가 있어야 되겠지. 그리고 어느 쪽으로 요렇게 되어야 교집합이 2에서 4 사이가 될 거예요. 그러니 우리 큰 쪽을 베타라고 놨으니까 베타는 요거고 알파는 2가 되겠네.
그 다음 보자. 합집합을 봤더니 마이너스 1부터 5 사이래. 우리 합집합은 어디가 돼야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가 돼야 되는데 이게 마이너스 1부터 5 사이니까 베타는 뭐가 돼야 돼? 5가 돼야 돼. 그럼 찾았다. 우리 알파는 2, 베타는 5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얘를 다시 어떻게 해야 돼? 식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식으로 만들어주려면 어떻게 할 수 있어? x바 x-2 곱하기 x-5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전개를 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0은 0보다 작거나 같다. p는 마이너스 7이고요. q는 10입니다. q에서 p를 빼면 17이 되겠네. 요렇게 풀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703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대칭 차집합. 우리 얘를 대칭 차집합이라 그래. 차집합이 나왔는데 좌우 대칭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A 빼기 B, B 빼기 A. 대칭 차집합이에요. 자,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 번만 그려볼게요. 전체 집합 U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A, 여기 B 있습니다. 대칭 차집합은 A에서 B 뺀 부분과 B에서 A 뺀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 여기서부터 봐봐. 이 부분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을 보여드릴게요. 얘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뺀 부분이야. 요렇게 생각할 수 있어. 맞지? 합집합은 어디야? 여기야. 그 중에서 교집합인 부분을 빼주는 거야. 교집합인 부분을 빼준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요렇게 생각하자고. A를 좋아하는 사람이랑 B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누구는 없어야 돼? 둘 다 좋아하는 애는 회색 분자야. 불순 분자야. 걔는 제외를 해야 돼.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공식 용어는 아니에요. 순수한 A와 순수한 B. A에만 속하고 B에만 속하는 애를 더해준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풀어볼 거고, 지금 이 문제는 1번을 이용해서 풀어볼 겁니다. 자, 보세요. U 다이아몬드 A가 있어. 그러면 얘는 대칭 차집합이죠. 그럼 식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뺀 거야. 전체 집합과 A의 합집합은 전체 집합이 될 거고요. 전체 집합과 A의 교집합은 A가 될 거야.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빼주세요. 그러면 U 빼기 A니까 얘는 A의 여집합이 나오는 거 맞죠? 오케이. 그 다음 여기 보자.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뺄 겁니다. 두 집합의 합집합은 A고요. 두 집합의 교집합은 공집합이야. A에서 공집합을 빼면 A가 나오죠. 맞겠고요. 그 다음 3번 봅시다. 두 집합의 합집합은 A 자기 자신이 될 거고, 두 집합의 교집합도 A 자기 자신이 될 거니 A에서 A를 빼면 누가 남겠어? 공집합. 아무도 남지 않겠죠. 그래서 얘가 틀렸지? 정답. 그 다음 4번 봐봐. 전체 집합과 공집합의 합집합은 전체 집합이고요. 거기서 뺄 거야. 누구를? 전체 집합과 공집합의 교집합을 뺄 거예요. 그러면 얘는 전체 집합이 나온다. 맞죠? 자, 그 다음 A 다이아몬드 B, B 다이아몬드 A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보면 똑같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얘도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다. 자, 이렇게 해서 대칭 차집합까지 해봤고요. 자, 오늘 외워야 되는 거 뭐라고? 차교디어. 차집합을 교집합으로 바꾸면 뒤에 있는 집합이 여집합이 된다. 요거 가야 되겠지. 그 다음에 우리 포함 관계를 나타내는 똑같은 표현 8가지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수고했습니다.